안녕하세요. 그 미국의 1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3%로 집계가 됐답니다. 12월 달에 7.0%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7.3%로 더 늘어났네요.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982년 초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폭이라고 하는데 지난 12월에도 7.0%로 집계가 돼서 되게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7.3%면 더 늘어났네요. 여전히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면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 행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거죠. 일자리가 늘었고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 한들 인플레이션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일자리가 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던 게 그냥 다 이제 무색해져 버린 거죠. 결국에는 공격적인 긴축, 강력한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영국 중앙은행도 벌써 금리를 2번 올렸고, 유럽 또 어떻게 할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이래저래 여러 곳에서 되게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더욱더 숨죽이며 지켜봐야 될 거죠. 이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뭐 이제 빚에서부터 일어나는 거고요. 무리한 빚은 삶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빚은 갚아야 되는 거죠. 그게 되게 뻔한 얘기지만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동안에 너무 방만하게 너무 무리하게 살아왔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부채 청구서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온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 갚아야 되는 거죠. 파티는 끝났고 이제 청구서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한동안 이제 돈이 많이 풀렸을 때는 많이 좋아라 했죠. 예. 유동성 거품이 유동성이 풍부하다 어쩐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2달 안에 이제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하고 채권 시장 요동치고 있고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3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영국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인 거죠. 올해 말 세계 평균 기준금리 전망치가 2.0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이제 되돌아갈 거라는 건데 브라질, 체코 등 신흥국은 벌써 작년부터 금리 올렸었고요. 유럽연합도 연말쯤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첫 금리 조정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더욱더 이제 우려하고 더욱더 염려스러워하면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화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금리 인상 동결할 걸로 전망되는 일본을 빼고 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리 인상에 이제 뛰어들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대차 대조표 축소에 이제 각 정부들이 이제 나설 거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1990년 이후 가장 큰 긴축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분석을 이제 한다는데요. 국제시장도 요동치고 있어서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작년 말 0.73에서 이번 달에 1.31%로 급등했다고 하고요. 캐나다의 단기 국채 수익률도 연 0.95%에서 1.35로 이제 올랐다고 합니다.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의 악영향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채권 시장으로 이제 돈이 이제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는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줄을 째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발생한 급격한 물가 인상 탓이라고 합니다. 예. 소비 수요는 급증했는데 원자재 등 상품이 갑자기 부족해지니까 물가 치솟는 거라고 하는데요. 예. 2022년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7.2%는 가장 높은 수치이고,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중앙 미 연준 그리고 미 연준의 조치가 미진해가지고 거품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빨리 강력하게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반대로 자산시장에 미칠 역풍 때문에 연착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 연준이 그렇게 여유 부리고 기다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물가가 폭등하니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격탄이 되니 그게 어느 정도 브레이크,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 연준이 세 차례 금리 올릴 거로 예상했던 때가 있는가 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7차례의 인상까지 얘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되게 놀라운 얘기죠. 앞으로 더욱더 어떻게 될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되게 우려스러운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점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돈줄이 조이고 긴축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개개인 또한 개개인의 삶을 잘 되돌아보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번 무리하게 빚져서 한정민으로 전락하고 나면 그 처지에서 헤어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욕심 부리지 않고 지내면 그래도 지금 이제 사는 주거 공간이 그렇게 근사하지 못해도 벌어들인 돈 안에서 생활하고 가끔씩 외식도 하고 가족들끼리 그래도 웃으면서 하하호 지낼 수 있지만, 무리하게 빚지게 되면 그 빚에 굴레에 갇혀서 빚을 갚으라고 이자 내느라고 원금 내느라고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벌이는 당연한 거고, 아이들이 제대로 지내고 있는지 못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어지고, 계속 힘들게 일만 하다 보면 삶이 더 이제 쪼이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피곤하고 어렵고 아무리 열심히 일 해도 나아지는 거 없고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나갈 돈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먹는 식비를 줄여야 되고, 교통비 1,000원, 2,000원도 아까워서 손을 부르르 떨어야 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만 많이 받게 되고, 독한 소주에 취해서 힘든 이 시름을 겨우겨우 버티면서 하는 건데 답이 없는 거죠. 주말이라고 쉬지도 못하고 퇴근하고 와도 배달 일하러 또 나가야 되고, 허구한 날 돈 버느라고 돈 벌어서 그래도 남으면 다행인데 남지도 않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이런 삶이 이제 계속 될 거라는 거죠. 긴축의 시대가 앞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더 벌어질 거라는 거죠. 어떻게든 현재 빚을 지고 있다면 그 빚을 하루빨리 줄일 수 있게끔 긴급 대응, 긴급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돈 벌었다라는 그런 착각, 그래도 부동산 처분하면 그래도 빚 다 처리하고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꿀 수 있어, 괜찮아, 이런 얘기들에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 그냥 나아지는 거 없다, 빚을 누가 대신 해준다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고 감내하고 벗어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삶의 모드를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운사이징, 삶의 모드를 바꾸고 좀 더 치열하게, 좀 더
악착같이 살아내겠다라는 각오, 다짐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든 뉴턴, 주식 투자해가지고 비투해가지고 빚쟁이 됐던 뉴턴, 그는 그래도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아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만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중에 바뀌죠. 한때는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주식 투기했다가 쫄딱 망한 빚쟁이가 됐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연금 받으며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서 사는 안정적인 삶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랬던 뉴턴처럼 우리도 좀 더 자신의 삶을 좀 잘 추스리고 잘 좀 대비하고 해서 나중에 노후에 연금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가져보자고요. 그러려면 어떻게든 하루빨리 빚을 줄이고 빚을 없애고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자산을 저축해 나가고 갖춰 나갈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저같이 지극 평범하고 우둔한 사람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